수도권 비대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지방의 효율은 떨어지고 성장도 더딘 상황입니다. 지방이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스스로 발전하면 좋을 낀데 대부분 지방 도시는 전국 평균을 못 미치는 데다 부산도 스스로 성장하는 게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래 그 해결책 중에 하나로 지역 재투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요 지역 재투자법은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지역 재투자법하고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 순환도 확실하고 지역과 밀착도도 높일 수 있다는데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 처음 찾아주셨어요. 저희 스튜디오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 함께합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공사 사장님이 오늘 처음으로 출연하신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반가운 면이 있는데 일단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님이시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2004년도에 설립된 금융공공기관인데요. 네. 그 서민들의 주거복지 정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국민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도에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을 저희 공사에서 만드는 상품입니다. 네. 그 위에도 예를 들어 청년들 아니면 신혼부부들 맞춤형 전월세 보증이라든지 또 요즘 많이 노령화 시대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주택연금도 저희 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주택과 관련된 돈과 주택과 관련된 돈을 취급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집 살 적에 예. 또 아니면 집 전세 들 적에 아니면 또 나중에 집을 담보로 또 주택연금 하실 적에 예. 집과 관련된 네. 금융을 하는데요. 예. 저희들은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네네. 조금 서민들 위주로 뭐 돈 많은 부자들은 자기 돈이 많으니까 네. 조금 저 서민들 위주로 저희들 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집값이 이제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저희는 돈이 많죠. 인정을 바로 해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이런 데 돈이 많아야지 우리 서민들한테 그렇지, 많이 그렇지. 지원을 해주지. 화모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평생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곳이 다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공사에서는 특별히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보통 여기 저희 본사가 부산이기 때문에 예. 부산에서 느끼는 부분은 이제 그 공공기관들이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지역에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느냐 네. 그런 데 주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기본적으로 그 여기 지역 아동센터에 문을 닫으니까 네. 여기 뭐 어린이들 위생 키트도 제공하고 그다음 지역 사회 소상공인하고 그 결식 아동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저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조금 그 특이한 것은 이 부산이 르노 삼성 자동차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 그 전기 친환경 전기 자동차 트위지가 생산됩니다. 네. 예. 지역 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트위지 한 17대 사가지고 그 부산 각 구청에 각 구의 그 노인복지센터에 저희들 기증하고 그랬습니다. 저 본 것 같아요. 그거 차 지나가는 거 노인복지센터. 야 보셨을 겁니다. 예. 저녁에서 그 조그만 게 똘똘 굴러다니기 때문에 확실히 돈이 많으시네. 아니 저 고향이 부산이세요? 저 고등학교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예. 대단하십니다. 말씀이. 그리고 이제 쏙쏙 저희들 들어오네요. 네. 그 전국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은 예. 저희들 작년에 이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할 적에 네. 그 기본적으로 금융이면 은행에 가서 일을 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완전 비대면 비접촉으로 노 비지트 노 페이퍼로 예. 저희들 그 전체 20조에 대해서 안심전환 대출을 해줬는데 70조가 모였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전국 걸, 뭐 심지어 제주도 것까지도 여기 부산 본사에 있는 그 TF 사무실에서 아하.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은 디지털 금융으로 이미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돈이 필요한데 가서 대면 접촉하면 위험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화상으로 그럼 면접을 한 거예요? 아니요. 그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 서류 제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서류를 제출하면은 스크래핑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 저희들이 뭐 대법원이다 아니면 주민등록되는 데다 또 국민연금이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 본인이 직접 가서 안 떼오고도 서류를 저희들이 발할 수 있죠. 되게 비대면. 간편하네. 되게 간편하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디지털 금융의
사실은 본류예요.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은 어렵게 이제 안심 전환 대출 뭐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안심하고 받으실 수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럼 부산이 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 그 제2도시라고 하지만은 이제 뭐 금융 중심지를 만들겠다라고 여러 가지 수사를 내놓긴 합니다만 수도권에 비하면은 뭐 인구 감소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어렵거든요. 예. 뭐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 통계청에서요. 예. 그 2017년부터 2047년까지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부산은 그 현재는 한국 제2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예. 한번 인구 면에서만 보면은 2034년경에는 인천에 뒤떨어집니다. 거의 제3의 도시로 되는 것이죠. 예, 예. 예를 들어 이제 일본 같으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도쿄 다음에 오사카가 제2도시인 줄 아는데 그 도쿄 옆에 있는 요코하마가 일본 제2도시입니다. 예, 인구가 예. 더 많아요. 한 그렇겠죠. 100만 예, 명이 맞습니다. 더 많아요. 예. 그래서 한국도 그냥 부산이 이런 상태로 가면은 서울 옆에 있는 인천이 제2도시가 되고 부산은 3류도시로 전락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네. 특별히 저희들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장 엊그저께 나온 기사가 있어가지고 예, 공공기관의 예. 그 직원들이 네, 정주 여건이 좀 개선되지 개선되지 않는다. 않- 예. 그리고 사무실 또 좀 늘려달라 이러면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부산에 계속 있을 수 없다 이런 뉘앙스를 보였거든요. 네, 네. 근데 부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썩 좋지만은 않은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실은 그 저희들 이제 2015년에 지금 내려왔는데 예, 예. 한 5년 돼 가는데 공공기관들이 이제 금융공기업들 그다음에 해양 관련 영화 관련이 내려왔지 네,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금융기관들은 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해 있는데 음. 거기 내려오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 대형혁신도시에 아파트 특별 네, 분양하고 네. 그랬죠. 그랬죠.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런 주택 문제뿐만이 아니고 음.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나 교통 환경이나 문화 환경이나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결정을 하고 사람들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일부 저희들이 내려와 가지고 독신으로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50%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저 가족끼리 내려온 예, 예.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단순히 그 여기 내려와 있는 기간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체 여기 부산시와 또 이제 국가와 예. 그런 부분이 같이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정주 여건을 잘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교육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직원들에게 그럽니다. 그 초등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생 그 부모들은 반드시 내려오너라. 초등학교 때 애들이 갖는 경험이 자기 평생을 두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 예. 초등학교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가족 애들 데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초등학교를 보내라. 부산이나 뭐 서울이나 뭐 초등학교 비슷하니까 대신에 이제 중고등학교 이렇게 입시에 부대껴 있는 그런 부모들한테는 제가 기관장이지만은 잘 이야기 말씀을 못 못하겠더라고요. 드리겠다. 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좀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왜 네. 부산 인구가 이제 네네. 점점 많이 줄어들어서 제3의 도시가 될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인구가 좀 많이 있으려 하면은 또 골고루 좀 발전하고 부산이 네. 좀 일자리도 많고 이래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지역 재투자법이라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미국형 지역 재투자법이라는 거를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겁니까? 그 사실은 지역 재투자법이라는 것 자체는 예. 미국에서 이제 1970년대에 이렇게 나온 건데 미국도 이 대도시 위주로 많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뉴욕이나 뭐 LA나 시카고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행정 수도인데 그 특히 이제 미국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네.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대도시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지역에 있는 그런 그 금융기관들이 지역에서 그 자금을 예금을 모으면은 예, 예.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서민들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하라. 돈을 그 큰 데로 가져가지 말고 그게 이제 원래 그 지역 재투자법 취지인데 예. 그 이제 이걸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도 이제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 재투자법 만들자 이제 이런 이야기 네네. 네, 나왔었는데 네.
제가 주장하는 지역 재투자법이라는 것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네네네. 그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정치권에도 있고 하면서 공약을 내세운 것들인데 그 한 8년 전부터 제가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전국에 한 200군데 이상이 전국 각 지역으로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 내려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 이익이 나면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그 지역의 에소시나 이런 데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네. 어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부산에 그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들이 이익금의 예, 한 예. 5% 정도만 이렇게 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부산하면 1년에 아마 한 5,600억 이상은 매년 생길 겁니다. 5%만 해도 아유, 5,600억. 5% 정도면 예. 그렇죠. 이 주택금융공사가 아까 네. 돈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저희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예. 저희 주택금융공사도 있고 예, 예. 연결재원 뭐 자산관리공사 여러 개 그렇죠. 있잖아요. 저 네. 한국거래소도 있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돈을 지역에 있는 에소시나 이런 쪽에 생활 인프라 이런 쪽에 투자를 해놔놓으면은 지역 사정은 지역 사람들이 잘 안다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부산에서 필요한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예. 할 수 있을 거다 이거죠.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공공기관들이 이익이 나면 정부가 배당을 받아갑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정부가 배당을 받아가는데 이제 배당 재원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그 이제 중앙정부가 저도 기획재정부 출신인데 네. 예, 예. 그 중앙정부가 이제 반대를 엄청 할 거예요. 예, 예. 자기 배당 재원이 국가에 들어갈 돈을 지역에 이제 예, 예.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 이제 남겨두는 그런 재투자용 자금에 대해서 예, 네. 예. 그러니까 국가 예산 주는 걸 좀 줄이면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국가가 뭐 이렇게 하라 결정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부산 광역시 자치단체에서 예, 예. 자기가 필요한데 SOC 쪽에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묶어주고 예. 대신에 이제 그 지역에 재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제상 그 혜택을 주고.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 예. 돈이 더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 반대할 이유도 없는데 아마 근데 국가하고 사장님, 관계 예. 정립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얼핏 듣기에는 일단 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해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산을 줄이면 돈이 결국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아,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뭐 부산에서 무슨 뭐 도로나 또 이제 하수구나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을 할 적에 대개 이제 국비 사업이 있고요. 예, 예. 지방비 사업이 있고 그다음 매칭 사업이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 그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 지자체가 돈이 적기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아가 돈이 적기 때문에 네네. 국가 돈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네네. 그렇죠. 대신에 국가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고 똑같은 돈이라도 지자체에서 자기가 자기 돈처럼 이렇게 쓰면은 꼬리표가 붙지 않는 돈. 꼬리표 붙지 않기 때문에 아. 자기가 필요한 지역 사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어허.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이제 부산 지역의 금융기관 네. 정도로 이제 지역 재투자법이 부산시의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부산에 다른- 이전엔 예, 예. 공공기관. 그게 그러니까 이게 부산뿐만 파이가 아니고요. 크죠. 예.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에. 전국이 예를 들어 예. 뭐 네. 한정 같으면 나주 쪽에 그렇죠, 그렇죠. 또 주택 도시공사 같으면 저 진주 쪽에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영업이익의 예, 한 5% 정도는 그 해당 지역의 SOC 사업이나 이런 데 예, 투자할 그렇습니다. 수 있게끔 예. 지역의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네, 해준다. 이걸 지역 재투자법. 제가 네. 말씀드리는 지역 재투자법이 네. 그겁니다. 오. 그냥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 부산에서 유치한 예금을 부산 기업에 쓰도록 한다는 것은 예. 예를 들어 부산에 큰 기업체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대출해 줄 데가 없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뭐 도움은 되겠지만은 예, 예. 크게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예. 그렇겠네요. 아, 이거 말씀 들으니까 또 굉장히 새로운 거여서 사장님 한 번 더 뵈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아이고 뭐 좋죠. 오늘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예. 그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해왔던 부분을 네. 얼마 전에 이제 부산의 신문에 사장님 저 이렇게 광고를 좀 가면서 들어야 돼가지고요.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초대할게요. 예. 지금까지 예, 예.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없이 바라만 보던 대자연 속으로 지금